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최고 보안 책임자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레브스 국장이 대통령 선거 보안과 관련해 죽은 사람의 투표 참여와 개표기 결함을 비롯한 대규모 부적절 행위나 부정에 관한 매우 부정확한 발언을 했다며 경질 이유를 전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 중간 결과를 속속 내놓으면서 우리 정부도 선구매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능과 안정성이 확인된 후에 구입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백신 확보 전략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온라인 의약품 유통산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높아진 의약품 배달 수요를 공략한다는 구상입니다. LG전자가 GS칼텍스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소 통합관리 솔루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기존 주유소에 350kW급 충전기 한 대를 포함해 급속 충전기 총 4대, 태양광 패널, 디지털 사이니지, 전용 관제 시스템을 더해 미래형 주유소를 조성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은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까지 거래소에서 물량을 많이 모아뒀었던 외국인들이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서 오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개발 효과를 또 발표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바이오주들로 좀 쏠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여기에 K바이오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오늘 수급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닥이 1%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인데 오늘장 내일장에서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궁금증 해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시각 객장은 어떤지 지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좀 오래간만에 매도세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거 매수세에 좀 나서면서 오늘 시장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 네이버, LG 화학 등으로의 좀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젠, 오스코텍, 휴젤 등으로의 좀 매수세가 특징적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오래간만에 좀 양시장 모두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전에 이제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이었던 상황, 그리고 오후는 LG전자, 삼성 SDI, LG화학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스코텍, 코미코, ENF 테크놀로지 등으로의 좀 매수세가 특징적이었던 반면에 오후 들어서는 ST팜과 ABL 바이오 등의 매수세가 포착되는 점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이 코로나 백신 치료제 생산 관련 기업에 주목하는 시장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코로나 관련 치료제라든가 백신 관련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이 CMO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변동은 있겠지만 녹십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 SK케미칼 등 전반적으로 관련주로 꼽혀지고 있는 종목들의 강세 등이 좀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상승의 주 요인은 이 코로나 이슈 그리고 백신 치료제 관련 위탁 생산 관련한 오더가 실제로 우리 기업들에 들어온다면 이에 따른 관련 기업의 내년도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찌 보면 올해 진단키트 관련주 내에서의 이런 시젠과 같은 주가 흐름처럼
이 CMO 관련주들도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 강세처럼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 관련주 내에서의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기대감에 오른 주가지만 실제로 기대만큼의 수주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급락 요소는 잔존해 있다라는 점 등도 항상 염두를 하시면서 관련주 내에서의 옥석 가리기, 어찌 보면 수주 가능성이 높은 아니면 이미 수주 레코드가 있는 기업군들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며칠 전만 해도 코스피 거래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주다가 오늘은 코스닥 쪽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내일장은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내일 시장 마찬가지로 종목 장세로 좀 예상하시고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자금 흐름상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의 상대적인 쉬어감과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강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종목 장세를 대응하시면서 종목별 시장 대응을 계속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3분기 실적 시즌 전체적으로 좀 간단히만 리뷰를 해보자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은 감소했지만 이익은 늘어난 것이 좀 특징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비용 관리가 들어가면서 도리어 수익성은 올라간 측면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업종상으로 반도체, 자동차, 화학 업종의 이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점을 먼저 특징점으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이 종료된 이후에 3분기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던 이 종목군들은 계속 관심권에 두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중에서도 이 중소형주 내에서 호실적을 보였던 종목들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 트렌드상 이 가치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좀 증대하고 있는 시기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솔루에타, 다우데이터, 한양 ENG, FNS테크, 신화인터텍, 노바텍 등에 관심 가져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시각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동아소시홀딩스, 코리아센터입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4.39% 상승해 80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달 만에 80만 원 선을 회복한 건데요. 시가총액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3위 자리를 확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미국의 제약사죠. 일라이릴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대량 생산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 코로나19 치료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CMO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항체 치료제 장기 생산 계약을 체결한 지 5달 만에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해서 일정 물량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치료제 CMO 소식에 오늘 급등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봤고요. 네, 다음은 동아소시오홀딩스입니다. 네, 동아소시홀딩스 현재 8.99% 상승한 14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또 백신 기대감에 오늘 콜드체인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동아소시홀딩스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독감 백신 상호 노출 때도 이 콜드체인 수혜주로 부각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동아소시홀딩스는 동아소시오그룹 지주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 3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실적보다는 비상장 자회사, 용마로지스와 동아제약, DM바이오 등의 지분가치 상승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아소시홀딩스는 콜드체인 기술을 구축한 용마로지스를 100%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콜드체인 관련주 동아소시홀딩스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코리아센터입니다. 오늘 오전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 제한폭인 29.58% 상승해 1,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 진출을 선언한 아마존이 코리아센터의 미국 물류센터를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아마존은 최근 11번가와 손잡고 국내에 진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코리아센터의 미국 내 물류센터를 활용해서 상품을 국내에 들여오면
개인 간의 직구로 분류가 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연말을 맞이해야 될 것 같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피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해줬는데 오늘은 코스닥으로 좀 옮겨가기는 했죠. 근데 오늘 이제 10거래일 만에 전환이라는 점에서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줬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외국인들의 수급 어떻게 될지 좀 체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11월 중반까지 들어왔던 수급 동향들 살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요. 이제 한 달 반 뒤면은 2020년 끝납니다. 네, 참 오묘한 순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관점 중에서 일단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보다 셉니다. 특히 돌아온 외국인들의 효과와 함께 코스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처졌죠. 그런 상황 쪽에서 외국인들의 전략이 일단 지금은 코스피를 살 만큼 샀고 그러면 이제 또 코스닥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러면 중소형주 쪽으로 다시 매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보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지난주까지 흐름들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수는 외국인들이 끌었다는 쪽에서 개인은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차익 실현한 자금을 코스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코스닥 매수가 강한데 아직 주체별로는 코스닥 쪽의 변화가 거의 없는 가운데 일단 오늘부터 또 외국인들에 대한 변화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와 함께 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비중, 특히 삼성전자를 거의 삼성전자만 샀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샀다고 하더라도 보유 비중을 봤을 때 지난 1월 달에 올해 초에 나왔던 비중과는 아직까지는 적어도 한 1%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신고가가 났는데 혹시 또 더 늘린다라고 되면 신고가를 넘어서 또 강한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쪽도 한번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어떤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 쪽에서의 환율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워낙 강세가 이어지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이 오히려 좀 더 환호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달러가 약해져야 본격적으로 또 추가적인 워낙 강세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달러와 약세는 계속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 증시 자금 동향을 보게 되면 항상 걱정했던 때는 지수의 상승세보다 신용잔고가 느는 부분들을 주의하자라는 쪽은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지수가 먼저 올라갔고 신용잔고가 다시 이제 고개를 틀면서 확장되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들이 지금 신용잔고를 좀 막는 분위기죠. 더 이상 자본금 대비해서 빌려줄 여력들이 없다는 관점 쪽에서 막다 보니까 오히려 지수와는 좀 여유가 있는 상황 쪽으로 바뀌어 있고요. 고객예탁금도 충분히 50조 원대 초반에서 다시 돌아서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 유동성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많이 산 거 당연히 전기전자, IT 쪽이고요. 운수장비, 유통, 화학, 금융 이쪽으로 기관과 같이 동반 매수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의 주도적인 쪽이 여기 있다는 쪽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종목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 쪽에서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 SDI 다 IT, 2차 전지, 반도체 이쪽에 대해서 무게를 싣고 있고요. 코스닥은 또 바이오 종목들 선별적인 모습들을 눈에 띄는데 그래도 카카오 게임즈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도 눈에 띄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코스닥 쪽 기관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쪽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사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경기 민감주를 산다는 게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JYP 엔터주의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흐름들과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눈에 띈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일단 IT주가 움직인다는 관점 쪽에서 삼성전기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내년도 실적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또 오늘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ST팜 같은 경우 기관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이쪽에서 특히 얘기 나오는 CMO 관련된 쪽에서 부각과 함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부각받는데 나도 그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눈여겨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포인트로 맞춰보시면서 수급 동향들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켜볼 만한 업종들, 종목들 봐주셨고요. 이번에는 유통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유통주들 타격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또 글로벌 쇼핑 이벤트,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것들이 또 있죠. 이러면서 유통주들이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3분기 실적들에 대해서도 좀 선방한 종목들이 있어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유통주들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유통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이 좀 힘들었었던 대표적인 쪽이 오프라인 쪽이죠. 그래서 온라인의 성장이 오프라인을 끌고 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떤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지수를 못 따라가는 모습들이었다가 오히려 최근 들어서 11월 달부터는 그를 좀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와 함께 또 코로나19 피해의 시각에서 좀 회복으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특히 9월 달 들면서 보게 되면 그동안 오프라인은 안 돼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오히려 역성장이 아니라 성장세로 바뀌었다. 한 부분에서 눈에 띄고 있고요. 여전히 백화점은 힘듭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나 SSM이라고 하는 대형 슈퍼 쪽에서는 일단 성장세로 바뀌었다는데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양적 성장만 달리던 부분에서 일단 실속 다지기 다른 관점과 함께 여러 가지 채널도 강화시키면서 최근 추세는 약간 변화가 온라인을 좀 더 챙기는 분위기고요. 새로운 채널을 이용하자라는 관점과 함께 이제 시너지를 맞추기 위해서 덩치를 키웁니다. 과거에 알고 있던 홈쇼핑 업체들이 CJ도 그리고 GS도 모두 다 합병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변화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동향을 봤을 때 당연히 올해는 실적이 재미없을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부진하지만 내년 실적의 동향을 보게 되면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모두 다 기저효과와 함께 빠른 어떤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가치죠. 상대적으로 PBR 0.5배 정도도 안 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저평가가 부각되고 주가는 올해 여전히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내년을 기대하면서 이용을 하자라는 관점들이 높은 게 지금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는 코로나 재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백신의 기대는 일단 나오면서 가끔씩 움직이긴 있지만은 시각을 내년까지로 바라보면서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분할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실적이 선조됐고 내년도 뚜렷하게 성장세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마트 같은 경우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올해도 영업이익이 한 40% 이상 증가하고 내년도 한 빠르게 추가적인 회복세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런 차별화에 대해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친화적 정책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다나와가 또 눈에 띄는데 가격 비교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언택트 쪽에도 불구하고 밸류가 부담이 없다. 지금 기준으로 PR 14배 정도라고 하게 되면 다른 언택트주보다 많이 싸다라는 관점들이 내년도 성장한다는 관점과 함께 부각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통주 투자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네, 이슈 칼럼입니다. 오늘은 AS빔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를 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가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들도 연이어 나와주고 있고요. 우리 지수를 보면 코스피 200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가까이 거의 근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종합지수는 이제 근접을 하고 있고 코스피 200 지수는 이미 사상 최고치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선물지수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기 때마다 나타났었던 대형주 그리고 업종 대표주의 시세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코스피보다 코스피 200 지수가 좀 더 빨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을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코스피하고 코스피 200 지수의 흐름을 이렇게 비교한 표를 만들었습니다. 방향은 당연히 같겠죠. 코스피하고 코스피 200 지수가 방향이 틀릴 수는 없는데 탄력이 좀 틀리다는 것이죠. 코스피 200 지수가 제가 검은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그냥 일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하락 시에는 비슷하게 내리죠. 그리고 오를 때를 보면은 까만색 선이 탄력이 좀 큽니다. 그리고 경기가 전환하는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저기다 경기까지 표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표시를 못했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쪽에서 경기가 반전이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 국면에서 코스피 200 지수, 대형주 지수가 훨씬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저 경기 전환하는 게 우리가 약간 좀 글로벌보다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 전환 시에 더 강세를 보인다는 점, 업종 대표 수출 기업이 주도한다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업종 대표 수출 기업 쪽으로 주도주 접근 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또 여기 있다. 그러니까 장이 이번에 가게 되면 가게 될 장이 주도주가 있고 따라가는 주식이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가 끌고 올라가고 나머지 주식이 덩달아 쫓아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경기 전환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공개된 10월 기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공개가 됐는데 제가 오늘 그 표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10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머징 마켓 중심의 경기 확장세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8월 이후 3개월 연속 확장세고요. 10월의 특징적인 모습은 중국이 드디어 100을 넘어서면서 확장세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OECD 전체하고 미국은 확장세 진입하는 시점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같이 올라올 경우에 한 4, 5개월 정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4, 5개월 이후라고 한다면은 11, 12, 1, 2, 3 해가지고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께부터는 탄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러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어서 시장이 좋을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사이에 봐야 할 추가적인 좀 악재들, 좀 조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좀 따져본다면은 미국 쪽에서는 오늘 밤에 20년물 국채의 발행 일정이 있고요. 내일 밤에 10년물 팁스, 그러니까 물가 연동 채권 발행 일정이 있는데 각각 240억 불, 120억 불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영향을 주고 또 패드 정책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감안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는 단기 조정 가능성 오늘 내일 사이에 있지만 그걸 큰 흐름 속에서 장 물결 정도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큰 흐름 속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네, 그쪽을 보려면 두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율과 채권지수 이 두 개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율 관점에서 먼저 보시면은 제가 달러 인덱스하고 원달러 흐름의 비교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과거 외국인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됐었던 그 구간들을 제가 빨간 박스권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달러 인덱스, 푸른색 선이 지금 약세 기조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원달러로 표시를 한 그 빨간색 선, 이것은 지금 아래로 내려오는 게 절상되는,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아래로 내려오고 저 빨간색 선도 아래로 내려오면서 절상이 되는 시점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항상 들어오고 지금 세 구간을 지금 제가 박스권으로 표시를 했었는데 2017년에서 2018년 그리고 2019년 초 그리고 맨 오른쪽이 올해 10월을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11월 구간에서는 10월과 마찬가지로 빨간색 선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원화가 그만큼 빨리 절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저 괴리가 거의 2017년도 괴리 수준 정도까지로 들어서고 있죠. 2018년에 최고치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선하고 푸른색 선이 이 괴리가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외국인 매수세가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저게 완전히 붙어버리면은 반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붙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완전히 붙은 다음부터는 약간 좀 매수세가 약화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달러 흐름 인덱스 자체가 변화될 수 있는지 이것은 좀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머징 마켓 시장의 투자 매력도 관점으로 보는 것인데 EMBI 스프레드 산출이 기초가 되는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 흐름을 근거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채 흐름하고요.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를 한 화면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푸른색 선이 미국 채권 지수고요. 그리고 미국 채권 가격이고요. 아래쪽에 붉은색 선이 이머징 마켓 채권 가격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찬가지로 과거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던 까만색 구간을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 위에 앞에서 보셨던 거하고 거의 같은 시기인데 그때마다 나타났었던 흐름, 이머징 마켓과 미국 채권의 가격이 갭이 점점 줄어들고 그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의 갭은 약간 좀 커 보이죠. 하지만 저 갭이 왜 저렇게 벌어져 있느냐 하면은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이번에 왕창 급격히 낮췄기 때문에 푸른색 선이 확 높아진 것이죠. 하지만 붉은색 선 보시면은 과거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그 절대 수치까지 계속 근접을 한 상태입니다. 결국 미국 채권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머징 마켓의 절대 매력도를 감안한다면 거의 최고 수준에 근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외국인 매수세가 유발됐었던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면은 환율과 더불어서 EMBI 스프레드를 놓고 봤을 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시점이라는 점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장기 채권 수익률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푸른색 선이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저 갭이 점점 한다면은 외국인 매수세는 지속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푸른색 선이 하락을 하는 그 동안에 그것보다 더 빠르게 빨간색 선이 하락만 안 하면 됩니다. 결국 그 뜻은 이머징 마켓 금리가 상승을 빨리 하지 않으면은 투자 매력도가 계속 살아있을 것이고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는데 아직 우리나라 실물 경기가 어떤 을 할 수 있는 기준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FRB에서 나온 이야기 해보고 싶어요. 코로나 경기 회복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 정책 지원하겠다. 그리고 한층 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좀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주가 흐름의 강세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FRB가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말을 요새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에 나온 세인트루이스 뱅크에서 나온 그 경제 지표하고 향후 정책을 논하는 그 자료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G7 국가하고 비교한 그런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싹 빼버리고 G7끼리 비교를 한 것입니다. 고용하고 산업 생산 쪽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요. 먼저 이 고용 추이를 비교한 것을 보면은 이 G7 국가와 비교했을 경우에 북미 지역이 상대적으로 약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은 맨 아래쪽에 노란색이 카나다고 그리고 푸른색 점선이 미국이거든요. 나머지 뭐 프랑스,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뭐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들 보면 저 위에서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나빠진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북미 지역 쪽은 확 떨어져가지고 뭐 빨리 반등은 하고는 있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약 95 정도까지 카나다가 올라왔고 지금 93 정도로 미국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하려면은 저 속도를 가속도를 붙여야 되는 것이죠. 마치 평균 물가 목표제처럼 앞에서 부진하면 뒤에 거를 확 끌어올려가지고 평균적으로 높여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작년 말 100을 기준으로 지금 100 이상으로 높이려고 한다면 이 회복 속도를 더 기울기를 빠르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 지금 FRB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 생산 쪽을 보시면은 산업 생산 역시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믿기 힘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방금 전에 보셨었던 고용하고 비슷하게 미국이나 카나다 이쪽이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죠. 그럼 카나다 쪽은 좀 그나마 좀 낫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이 푸른색 점선으로 표시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8월부터는 옆으로 누워버리고 있죠.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이 이 팬데믹 현상이 아주 심했던 나라가 오히려 그 이전보다 산업 생산이 높아졌다.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면이 있긴 있지만 실제와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틀리다는 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 생산 지표를 보면은요. 해서 미국 쪽에서는 이러한 산업 생산이 유로존 쪽에서 고용과 더불어서 정책적으로 도와준 것이 좀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FRB가 추가적으로 가속을 붙여서 회복을 시키려면 금융정책에 부과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정책이 언젠가 나타날 텐데 지금 정권 이양 문제 이런 거 시끄러운데 FRB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내년 1월 이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할 테니까요. 이후에는 재정정책이 본격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두 달 뒤에 미국을 봤을 때 미국 OECD 경기 선행 지수로 집계한 표를 근거로 보면은 경기 확장이 2월이나 3월 정도 되는 것이고요. 재정정책의 효과가 거기에 덧붙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RB는 계속 경제 흐름을 주목하면서 지표상으로 금융정책까지 부과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감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대해서 못 믿겠다, 실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체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더 좋아지게끔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경기 회복세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SPM의 김영진 대표였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포트 고민을 덜어드리는 이주연의 도너 리포트입니다. 샘플러스 전문위원 이주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운영 원칙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2종목 소개해 드리는데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 3시에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총 누적 수익률은 174.7%입니다. 유비케어, 한국알콜, 코리아서키트 모두 다 잘 가주었고 10% 안팎의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다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입니다. 국제약품, 유니온 프로텍, 휴마시스 다 10% 안팎의 수익률 보여줬고요. 다음 종목들도 수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17%, 18% 기록한 종목들 유니온과 레몬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동일 고무벨트, KEC, 진원생명과학 12%의 상승률 보여줬고 써니전자가 13%, 15% 수익 내고 나왔네요. S맥과 진양산업, 서현탄메탈 수익률 좋았고요. NHN과 에이텍은 약간 손실이 있었습니다.
IEA가 15% 수익률, 우리 기술투자가 7%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영화금속이 어제였죠. 22%의 수익률 내고 달성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포트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죠. 확실히 어제보다 수익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농화성이 0.4%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AS 해주시겠죠? 네, 이렇게 누적 수익률부터 현재 수익률까지 살펴보셨는데요. 한 종목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한농화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농화성은 뭐 2차 전지 관련주고 고체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터리가 지향하는 그 단계가 결국은 고체 배터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요. 현재 LG 화학과 함께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한농화성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는 충분히 좋은 재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7,300원대의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이중바닥을 만들면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저항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하고 상승한 흐름이 만들어지면 좀 강하게 올라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8,550원에서 600원 이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상승 이후 한번 눌림 받고 다시 돌파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한 번에 강하게 돌파할 때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연속성 있는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차 전지 섹터들도 지금 흐름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한쪽 섹터가 계속 막 치고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조정 좀 나오는 동안에 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이 전체적으로 계속 나쁘지 않게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차 전지 섹터도 수급이 한번 강하게 좀 들어올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다음 종목입니다. 써니전자인데요. 뭐 조정 나올 때마다 계속 매수 관점 이야기 드리고 있죠. 지금 한 6% 넘게 수익권 갔다가 다시 조정이 나왔는데요. 신규 매수로 조정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면 괜찮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써니전자가 오늘 보니까 신용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신용 비율이 11%나 되는데 거의 뭐 코스피의 탑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신용이나 뭐 이런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그 계좌나 아니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좀 길게 보고 가져갈 수 있는 게 대선 테마인데 신용 매수를 하게 되면 버티지를 못해요 나중에는. 그리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트렌드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선 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단기 트렌드를 벗겨내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좀 만들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써니전자 21선 위로 다음번 돌파하는 흐름이 될 가능성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아니면 뭐 다음 주 그런 식으로 좀 강한 흐름이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생각되고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마알미늄 세 번째 종목인데요. 우리 사마알미늄 이제 김부겸 관련주로 제가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김부겸 전 총리 지금은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정 총리 이후에 차기 총리로 이렇게 좀 얘기가 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전 장관이 이번에 이제 좀 굉장히
괜찮은 재료들로 이렇게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중에 산화알루미늄이 지금 현재 대장이거든요. 지금 21선 부분까지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여기서 뭐 바로 돌려주는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선 살짝 이탈시켰다가 다시 올리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 굉장히 러프하게 잡아놨어요. 그 이유는 이제 복사권에서의 이런 수렴하는 흐름 속에서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 열어두고 접근을 하는 부분이라서요. 내릴 때마다 대선 테마는 매수 관점 유지하시고 지금도 오늘 가격대 이하로 내릴 때마다 매수 관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기에 괜찮은 가격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산화알루미늄도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권에 이런 저항 라인이 있는데 이 저항 라인들을 순서대로 일단 뚫어내면서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박스권 하단 그리고 추세대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부터는 이제 대선 테마들 돌아가면서 이제 시세 나오는 것처럼 한번 이슈가 부각이 되면 강하게 돌파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드림 시큐리티가 좀 상당히 지금 올해 포트폴리오에서 끌고 왔어요. 지금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수익권에 올라섰다가 이 종목도 시장 영향으로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저점을 잡아가는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저점 부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점 부근 생각되고 제가 동그라미 지난번 시간대 쳐준 부분인데요. 이중 바닥 만들고 21선 위로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지금 정확하게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항 가격대가 약 한 4,200원 위로 4,250원 좀 아래 이렇게 해서 요 밴드대가 하나 있는데 이 저항 라인도 돌파하고 올라설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 저항 추세 라인 안에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등 흐름 나온다면 한 4,300원 정도, 4,350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 추세가 그래도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는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슈라든지 재료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게 나오면서 돌파해주면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늘 뭐 전부 다 빨간불 들어와 있고 상승 흐름으로 시장 흐름 따라서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시장 흐름을 잠시 보시면요. 국내 증시가 미 증시를 약간 선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우존스가 지금 나스닥보다 최근에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줬는데 그렇다고 나스닥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그동안 못 올랐던 부분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좋아질 수 있는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줬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쉬면서 IT 섹터가 올라줬고 그리고 이 IT 섹터가 잠깐 쉬는 동안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올라와주고요. 전체적으로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들도 좀 강하게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특정한 섹터만 계속 가는 그런 장이기보다는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도 한 번씩 기회가 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 흐름을 봐서는 미 증시도 상승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은 저항권을 돌파하고 그런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요.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하락 추세를 이제 벗겨내고요. 벗겨내고 지금 상승 흐름으로 가는 모양새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약 한 865포인트 정도의 저항권까지는 시장이 좀 무난하게 상승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서 이런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와줬는데
박스권을 만들다가 이제 뚫고 올라간다는 것은 N자 상승으로 이제 이렇게 간다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코스피보다는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상승 흐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금 상관없이 우상향 흐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고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보시면 지금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이는 모양이나 그리고 저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렇게 섹터별로 해서 괜찮은 종목들을 계속 찾아가신다면 뭐 소형주, 중형주 안에서도 수익이 괜찮게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포트 정정부터 이제 종목에 대해서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보면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재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앞자리 3자릿수로 들어갔죠. 이제 어떻게 언택트주는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지금 확진자 수가 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생각하는 게 이제 400에서 500명대의 확진자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추세적으로 보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언택트 관련주들도 한 번 정도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굉장히 그 코로나19 관련한 테마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면 뭐 교육주라든지 아니면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진단키트 지금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나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그동안 대장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을 건드릴 경우에는 오르지 못하고 빌빌대다가 다시 조정을 맞는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선별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언택트 관련주들 반짝할 거는 같은데요. 그렇게 뭐 연초처럼 상반기처럼 좀 대단한 시세가 나오거나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택트주도 잠깐은 반짝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도너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서울경제TV 이주현이라고 노란톡 검색창에 검색하시거나 여기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요. 여기 질문 남겨주시면 내용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도너 리포트 수고해주신 이주현 전문위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잠시 후 시작되는데 어떤 분들이 도와주시나요? 이지환 전문위원님과 최충성 전문위원님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십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마감인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